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게차 필기 3회 예상문제 1강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예상문제로 이 톤을 바꿨습니다. 예상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기출문제 중에서 예상이 가능한 문제들, 강력하게 예상되는 문제들을 뽑은 것입니다. 지게차 필기 시험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문제은행식 출제입니다. 문제은행식 출제라는 것은 문제를 몇 배수, 뭐 5배수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작위 착출을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기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예상 문제, 예상되는 문제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연재는 이렇게 예상 문제로 1강, 2강, 3강에서 시리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 변호표는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냐. 등록이 말소되는데 오래 지체할 리가 없죠. 예, 나오는 것 중에서 거의 가장 빠른 거 고르시면 될 겁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10일입니다. 10일 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10일입니다. 10일 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되거나 이렇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표를 누구에게요?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요?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적성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법문에 있는 그대로 건설기계관리법 76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적성검사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재인 시력이 0.7 이상이고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재인 시력이 0.7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상일 것. 왼쪽도 오른쪽도 다 0.3 이상일 것.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55데시벨. 보청기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입니다. 언어의 분별력은 80% 이상을 언어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이 건설기계를 다루는 것은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 분별력을 8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뭐 180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좌쪽 우쪽 좌우를 다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150도입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두 눈 뜨고 0.7, 한눈 각각 0.3 맞죠? 5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맞죠? 보청기는 40데시벨, 시각은 150도 이상일 거 맞죠? 언어 분별력은요? 몇 프로 이상일 거라고 그랬습니까? 좀 전에 네, 80% 이상의 언어 분별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4번이 틀렸습니다. 언어 분별력은 몇 프로 이상이요? 80% 이상을 요구하므로 50% 이상일 것이라는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었습니다. 다음 검사 및 점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기계 관리법 13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검사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신규 등록할 때 검사를 받는다. 신규 등록 검사입니다. 뭐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변경했을 때 구조 변경 심사를 받습니다.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기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검사. 자, 눈으로 한번 익혀두시죠. 신규 등록 검사, 정기 검사, 구조 변경 검사, 수시 검사입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건설기계의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 신규 등록 검사, 정기 검사, 임시 검사, 수시 검사. 좀 전에 신규 등록 검사 봤죠? 신규로 등록할 때 정기 검사 일정 기간마다 검사 받는 거고요. 특별히 불량하거나 자주 사고를 내는 이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수시 검사를 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시 검사라는 것은 없어요. 법문에도 없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가 아닌 거 임시검사입니다. 다음은 번호표 색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가용, 자기가 혼자 쓰려고 자기 회사로 뭐 지게차 샀다 이런 경우죠. 녹색판에 흰색 문자입니다.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에 흰색 문자 쓰죠. 관용은 이 사람들은 좀 무거운 걸 좋아해서 검은색 문자, 흰색 반에 검은색 문자 이렇게 씁니다. 받으시죠? 자기 회사 걸로 자기가 쓰려고 샀다. 녹색 판에 흰색 문자. 영업용으로 사서 영업용을 띈다. 중앙색 판에 흰색 문자. 관용은 흰색 판에 검은색 문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유형별 도색으로 틀린 것은 자가용, 녹색 판에 흰색 문자. 맞죠? 영업용, 주황색 판에 흰색 문자. 맞죠? 관용, 흰색 판에 검은색 문자. 맞죠? 임시용, 임시용에 대한 규정도 없죠. 그러면 여기서 답은 임시용입니다. 건설기계에서 임시용이라는 것 자체의 용어가 낯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온다면 임시용 고르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건설기계 등록표의 유형별 도색으로 틀린 것. 네, 임시용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도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관리법 41조의 벌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아까 보여드린 이것도 녹색반의 흰색 문자 이것도요. 제가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법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에 낸 것이죠. 네, 이번에는 건설기계 관리법 4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가장 많은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보면 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든지 그 등록 번호를 지워서 없애버리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했다든지 여기서는 뭡니까? 또 구조 변경 검사라든가 수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다든가 이거 상당히 무거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걸 정비하라고 하는데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그 건설기계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차는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 요청을 했어요.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다. 하려면 해봐라 뭐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조금 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폐기 요청을 거절했을 경우입니다. 폐기 요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음입니다. 건설기계의 범위입니다. 여기서 보면 건설기계에서 불도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톤수에 제한이 없죠. 그냥 불도저라고 생긴 건 다 건설기계라고 보는 겁니다. 굴착기는요. 이 굴착기 포크레인이죠. 굴삭기, 굴착기. 1톤 이상인 것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넣었습니다. 1톤 이상입니다. 1톤. 로더는 2톤 이상인 것을 건설기계라고 합니다. 로더. 지게차는 톤수의 그 규정 제한은 없는데 적어도 도로에서 굴러다닐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지게차는 톤수의 제한이 없다. 이 정도를 알아놓으시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불도저, 2톤 미만이든 몇 톤이든 간에 불도저라고 생겼으면 다 건설기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굴삭기는 1톤 이상이 맞습니다. 로터는 2톤 이상이라야 건설기계로 봅니다. 엔진식 지게차, 특별히 규정이 없으므로 2톤 미만이든 2톤 이상이든 관계없이 건설기계입니다. 자, 그러면 자체 중량 2톤 미만의 로더, 이것이 틀렸죠? 자체 중량 2톤 이상의 로더를 건설기계로 봅니다. 네, 자체 중량 2톤 이상의 로더가 건설기계에 해당됩니다. 8번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중상이란 중상과 경상을 구별하는 그 키워드는 3주 이상이냐 3주 미만이냐입니다.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중상입니다. 3주 미만의 진단이 나오면 경상입니다. 7일 기준으로 나온다든가 이러면 이제 부상이겠죠. 여기서 어떻든 간 중상이란 뭡니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 이것이 중상입니다.
중상은 3주 이상, 경상은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입니다. 9번입니다.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록 번호표 제작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은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건설기계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에게서 시도지사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설기계 사후관리 AS죠. 이건 아주 법문으로 나와 있어요. 건설기계는 얼마 동안 무상으로 관리해라. 무상 AS를 해줘라.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무상으로 관리해줘라. 이렇게 건설기계 관리법 55조에 아주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문이에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한 자가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간은 아까 봤죠? 법으로 정해졌죠? 몇 개월이라고요? 12개월, 1년 동안입니다. 12개월, 1년 동안 AS 해줘야 합니다.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역할은 크랭크 축, 피스톤이 상하 운동, 즉 직선 운동을 해가지고 크랭크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직선 운동을 크랭크 축은 뭘로 바꿉니까? 회전 운동으로 바꾸죠. 회전 운동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연결된 것이 바퀴죠. 그래서 피스톤이 직선 운동한 것을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이것을 바퀴와 연결해서 회전의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랭크 축의 역할은 뭡니까?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그렇죠?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크랭크 축입니다. 크랭크 축은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킵니다. 자, 건설기계의 전조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전조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선식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복선식 병렬.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복선식으로 한다. 복선식 병렬로 한다. 다 맞는 표현이겠죠? 예, 전조등은 복선식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선식으로 한다가 맞습니다. 디젤기관의 압축 압력이 규정보다 저하되는 이유는 압축 압력이 낮아요. 힘이 딸리죠. 왜요? 실린더 벽이 많이 마모됐어요. 옛날로 말하면 이거 이제 보링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든 실린더 벽이 규정보다 많이 마모되면 뭐가 생깁니까? 블로바이가 생기죠. 샌단 말이죠. 압축 압력이 힘이 없죠. 실린더 벽이 규정보다 많이 마모될 경우에는 압축 압력이 저하됩니다. 실린더 벽이 많이 마모되면 블로바이 현상, 새는 거예요. 블로바이 현상 등으로 압축 압력이 저하됩니다. 엔진의 회전수를 나타낼 때 RPM이란 뭐냐? 시간당이냐, 분당이냐, 초당이냐, 10분간이냐, 엔진 회전수예요. RPM은. 근데요, 이제 이걸 영어로 보자면 revolution per minute예요. minutes. 분당. 분당 회전 속도예요. 그래서 보통 뭐 1000 RPM 막 이렇게 나가죠. 분당 1000 회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RPM은 분당 엔진 회전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RPM은 분당 엔진 회전수이다. 15번입니다. 실린더의 마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실린더가 마모되면 출력이 감소되죠. 좀 전에 했죠. 블로바이 현상이 일어나서 바람이 압축 압력이 세버리니까. 그 다음에 크랭크실의 윤활 요소 맞고요. 불완전 연소. 왜요? 여기 그 실린더에 있는 오일이 어디로 들어가요? 연소 기름 분산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같이 타면서 불완전 연소를 일으킨단 말이죠. 거버너의 작동 불량. 거버너는 뭡니까? 이 조속기라고 하는 건데 이 거버너는 이 분사량을 조정하는 것이죠. 거버너가. 그래서 실린더 마모와 거버너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거버너의 작동 불량이 실린더의 마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버너, 조속기는 연료 분사 펌프 내의 조절잭을 움직여서 분사량을 조절하는 그걸 거버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버너의 작동 불량은 실린더의 마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